안녕하세요. 실전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회, 2회 이렇게 연속으로 착 풀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고 며칠 있다 보는데 저는 이제 해설은 하루에 다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연달아 나와서 전 시간에도 2회 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속으로 강의를 들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과목마다 이렇게 맞춰서 풀고 그죠? 제가 조금 착각했었습니다. 일단 2회 문제는 어땠어요? 1회 문제와 2회 문제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2회 문제도 그닥 어렵지 않았죠. 좀 새로운 문제가 몇 개 있긴 했지만 이 정도 난이도니까요. 여러분 너무 부담 안 가져셔도 됩니다. 자, 2회 문제 1번 순수 리스크가 아닌 것은 순수 리스크는 뭐예요? 사업 투자 리스크는 이익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순수 리스크는 이익의 가능성 없고 오직 손실의 가능성만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4번이 틀린 지문이죠. 간접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과적 손해. 이거 당연히 1차적 손해, 2차적 손해를 말하고 그걸 결과적 손해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감정적 손해, 이건 좀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휴업 손해, 휴차례와 같은 불가동 손해도 포함한다. 대표적인 간접 손해죠, 이게. 재산보험에서 간접 손해는 보통 특별약관으로 담보한다. 맞는 말이에요.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감정적 손해는 해당이 없어요. 자, 도덕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재보험. 재보험하고는 관계없죠. 공제조항, 언더라이팅 강화, 공동보험조항은 전부 다 완벽하게 다 담보해서 100% 다 지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적용할 수 있지만 재보험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간의 그런 관계로 이건 도덕적 위험과는 관계없어요. 그죠? 자, 열거 책임주의와 포괄 책임주의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고 그 확인차 또 문제 냈던 거예요. 자, 1번 포괄 위험 담보 계약이 열거 위험 담보 계약보다 일반적으로 담보의 범위가 넓다. 당연하죠. 이름만 봐도 이건 차이가 있죠. 그죠? 포괄 위험 담보 계약에서는 다른 보험 계약에서 담보된 위험이 중복 가입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열거 책임주의 보험을 2개 가입했는데 2개가 다 A라는 위험을 담보한다. 그러면 A라는 담보가 중복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자, 열거 위험 담보 계약에서는 필요한 위험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위험의 누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4번은 열거 위험 담보 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업보다는 개인의 수요가 많다. 반대죠. 개인보다는 기업의 수요가 많습니다. 4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위험관리기법 중 보유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보험료의 지출이 감소하죠. 이제 지출 감소하여 보험 비용이 절감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손실을 통제하는 자발적 활동이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말. 대규모 손실을 대비할 수가 없죠. 이게 단점이잖아요. 보유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기업에. 자, 자금의 운용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것도 맞는 지문.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6번. 리스크 관리 과정 중 리스크를 측정, 평가하는 관한 내용으로 설명 중 틀린 것은 리스크 측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심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빈도와 심도를 측정하는 건데 심도가 더 중요하게 측정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1번 지문을 보니 리스크 빈도와 심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빈도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심도가 더 중요하죠. 자, 2번, 3번, 4번 다 맞는 지문입니다. 손해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으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크기가 매우 커서 경제 주체가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리스크의 경우 이를 관리하기 적합한 위험 관리 기법은 이게 뭐예요? 이게 딱 보험이죠. 보험으로. 왜냐하면 일단 보험으로 가입하려면 심도가 일단 커야 돼요. 심도가.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안 한단 말이죠. 그죠? 심도가 크고
발생할 경우, 경제 주체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적당한 겁니다. 이게 보험으로 관리하는 게. 손실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나머지 것과 다른 것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거 뭐예요? 이건 손실 예방하는 거죠, 예방. 연말 음주운전 단속 강화.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조금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 1회차 문제하고 좀 차이가 있죠. 연말 음주운전 강화 단속. 이건 뭐예요? 음주운전 할 거니까 하지 마. 예방적 차원이죠. 그죠? 화재 사고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이거는 사고가 나면 화재가 최소화시키기 위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배상 책임 소송을 대비하여 철저한 시설물 관리 및 화자 보수. 이것도 예방. 자, 3번이 다른 거예요. 예방과 3번은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손실 예방적 기법이죠. 다음 중 보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은 1, 2, 3번은 다 맞는 질문이네요. 그죠? 방관적 위험의 감소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죠? 찾을 수 있죠. 이 정도도 여러분. 9번 리스크 결합. 리스크는 동질 다수를 결합해야 돼요. 왜 그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스크의 다수성은 대수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동질성을 강조하여 리스크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세분화해도 발생해요. 다수성을 강조하여 리스크 인수를 확대한 경우 평균 위험보다 낮은 위험이 유입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2번을 보니 동질성에 관하여 페리는 동일하여야 하고 해자드도 동일한 거여야 해요. 이것도 제가 설명했었던 겁니다. 해자드도 동일해야죠. 위험의 크기와 사고의 유형 똑같아야 돼요. 피지컬 해자드를 말하는데 이때 해자드는 60세 할아버지하고 20세 아이하고 청년하고 똑같은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생명보험이라는 페리는 똑같을 수 있으나 해자드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2번이 틀린 질문이죠. 보험이 존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효용으로 틀린 것은 투자 재원이 활용되죠. 그죠? 이걸 돈 받아가지고 보험사가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죠? 경제적 주체의 심리적 안정감, 이거죠. 불안감에서 해소하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위험 회피자들을 불안에 떨어 죽겠단 말이에요. 위험 회피자들이 보험 가입함으로써 위험을 전가시키고, 위험의 전가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죠.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문제되는, 이건 역기능이죠. 순기능이 아니라, 그죠? 강제보험을 통한 피해자 보험이 손실 감소. 그렇죠. 강제보험을 둠으로써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순기능이에요. 3번은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그죠? 보험을 둠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효용이 아니라, 효용의, 이게 뭐, 폐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안 좋은 점이죠. 안 좋은 점이죠. 3번은. 자, 캡티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ART의 한 유형 중에 캡티브가 나오는데, 캡티브는 뭐예요? 자체 보험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거의. 모기업뿐 아니라 제3자의 리스크도 취급할 경우, 강의의 캡티브라고 한다. 맞는 말이에요. 캡티브는 실제 보험료에 외 대외적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 복구도 대내적으로 처리하는 특징이 있다. 맞는 말이죠.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부보 불가능한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재보험 가입이 용이한 게 이 캡티브의 장점이죠. 근데 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캡펀드라고 말하는 대재해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재해 채권은 투자자는 사전에 명시된 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회수해요. 그리고 재보험자들의 지급 불능 사태를 감소시켜 신용 능력을 높여주는, 이건 다 장점들이죠. 맞는 말이죠. 수익성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 대재해 발생 확률과 규모에 따른 적절한 가격 산정이 쉽지 않다. 맞는 말인데 대재해 채권의 단점이죠. 이건 뭐 예측도 어렵고 가격 산정도 쉽지 않아요. 대체적 위험 전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항상 안정적인 자본 수익이 가능하다. 틀린 말이죠. 항상 안정적인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없어요. 높은 이자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금의 손실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대재해 채권은. 자, AR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건부 차입. 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미리 정해놓은 대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 이야기다. 맞는 말이에요. 대재해 채권은 가격 산정이 쉽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함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거 틀린 말이네. 자, 캡티브를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보험 시장이 건전성이 유지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캡티브 자체 보험자를 만들어가지고 양질의 위험은 내가 가입하고 재보험 가입이 용이하다 그랬잖아요. 불량 위험은 다 재보험 가입시켜버리고 이렇게 건전한 보험 시장 자체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저해할 수 있어요. 건전한 보험 시장을. 복합보험은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함으로 단일 계약을 다수 체결하는 것보다 항상 보험료가 비싸다. 항상 비싼 건 아니에요. 왜? 복합보험에 가입했다 그래도 딱 알짜만 딱 복합보험 가입하고 뭐 단일 보험 계약을 여러 개 가입하는데 중복될 수 있잖아요. 열거 책임주의를 이해하면 쉬워요. 열거 책임주의와의 다양한 위험들을 단일 계약으로 채워가면 똑같은 계약들이 중복됨으로써 오히려 보험료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비싸지 않고 저렴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15번은 나온 적 없는데 한번 보시고 이 내용들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이게 어법도 그렇고 이게 뭐 이해를 기반한 수반에서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외워야 되잖아, 그죠? 자, 답은 4번인데 뭐 체크만 해놓으십시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자, 특혜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혜지급이 뭐냐면요.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원래 주면 안 되는데 주는 거예요. 특혜지급이잖아요. 특혜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주는 거 아니에요. 자, 특혜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혜지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죠. 특혜지급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죠. 왜? 결국 이게 주지 않아야 될 걸 줌으로써 보험금을 줘야 되니까 보험료 인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험자가 특혜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 4번도 맞는 말이에요. 2번이 틀린 지문이고 징벌적 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액에 징벌적 배상액을 포함시키고 있다. 아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징벌적 배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어요. 징벌적 배상액은 말 그대로 징벌해서 배상액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원래 손해배상액보다 너 이거 잘못해. 너 이거 더 내.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옥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항공사가 떨어지면 징벌적 배상액 뭐 엄청 때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액 제도가 아주 잘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기업 활동하기 좋은. 점점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까워질수록 징벌적 배상액은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런 판결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착돼 있지 않다. 자,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근원적 위험. 이건 뭐예요? 이건 경기 변동 대공황 맞는 말이죠. 정태적 위험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순수 위험도 맞는 말이고 특정 위험 천재지변 이거는 특정 위험은 일정한 개인 또는 뭐 일정한 경제적 주체 딱 한 곳에 집중된 거예요. 특정된 거. 개인 주택의 화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사망 이런 개인의 리스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원적 위험은 천재지변 같은 것도 사실 근원적 위험인 거죠. 대공황 이런 것 같이 전체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건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 답은 4번이 되고 자 다음 중 인간관계 이론에 대한 인간관계 이론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인간관계 이론은 위험 보편의 원칙과 관계가 없다가 아니죠. 관계가 있죠. 자 위험 보편의 원칙은 이거예요. 선행 원인. 자, 우리 인간관계 이론 설명하면 인간관계 이론은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 인간관계설을 따지고 있고 최유력 조건설, 뭐 최종 조건설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설명했었는데 위험 보편의 원칙은 선행 원인이 이 열거 책임주의와의 이제 인간관계 이론 설명할 때 열거 책임주의 하에서 열거 책임주의는 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험자가 담보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불합리한 경우가 많더라. 따라서 면책 위험으로 인해서 생겨나지 않으면 보험자는 담보해줘라. 즉 그게 설령 비담보 위험일지라도 즉 담보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면 보험자가 돈 주는 건 당연한 건데 비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비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선행 원인이 비담보 위험이니 보험자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비담보 위험으로 일지라도 담보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그
그 담보 위험으로 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험자는 이거 니네가 면책 위험, 고의 사고와 같은 면책 위험이 아닌 이상은 물어줘라. 이게 위험 보편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김호광 씨한테 때도 강조하면서 설명했었는데 그 열거 책임주의 이론의 수정 이론이 위험 보편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수정 이론이니까 열거 책임주의, 포괄 책임주의도 다 인과관계 이론에서 설명했었던 거잖아요. 다 일정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이 선행 위험으로 발생한 경우 그 선행 위험이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면책 위험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면책 위험이 아니면 줘라 이거예요. 줘라. 비담보 위험이 선행 위험일 경우라도 담보 위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한다. 이게 위험 보편의 원칙이고, 이건 열거 책임주의 방식의 수정 이론으로 인과관계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나머지 2, 3,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가실 책임의 항변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리스크의 인수, 이거 제가 표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었죠. 리스크의 인수라는 건 야구장에 가면 야구공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갔는데 야구공 맞았다 그러면 리스크 인수한 거다. 또 제가 제 친구 얘기도 하면서 설명했잖아요. 무에타이를 했었는데 무에타이 한 순간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인수하고 가는 거예요. 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에 스스로 노출하는 등 그가 동의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질 일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기여과실, 조정과실이라고 말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한 일정 부분은 기여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된다는 법리. 이건 과실 비율에 따른 조율은 맞는데 기여과실과 조정과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여과실과 조정과실은 기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책임 안 진다라는 거잖아요. 잘 안 사용한다.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건 이건 피해자의 무과실을 요구하는 거라서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게 조정과실, 기여과실인데 지금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비교과실이 그 내용이에요. 피해자와 가해 2번 내 지문이 비교과실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은 과실 비율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비교과실 자체가 최후 명백한 기회, 가해자에게 과실이었고 오히려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도 최종적 명백한 기회를 입증한다면 가해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일정액 이하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하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항은 이건 비율 참여 조항이라는 부분이에요. 공동보험 조항, 대기기한 조항, 프랜차이즈 조항 이건 다 다른 내용이고 비율 참여 조항은 발생 손해액 중에서 자기부담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일정 금액 비율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공제조항을 하면 소멸식 공제조항하고 비슷한 거죠. 비율 참여 공제조항이 뭔지 좀 이해하고 계십시오. 교재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소멸식 공제조항에서 공제한도가 100만 원이고 손실 조정 개수가 1.25일 때 손해액 500만 원일 때 보험자가 보상하는 금액은 이거 공식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되죠. P는 페이먼트, 보험료는 이 조정개수 K. 근데 이게 1.25라고 주어졌잖아요. 이거 기출도 됐었고요. 이거 또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워낙 중요하고 설명 많이 하고, 그리고 계산 문제로 이 정도 수준 나오는 게 딱 적당하죠. 아까 순보험료 같은 거랑. 자, 그럼 로스가 얼마래요? 500일 때. 디덕터블, 공제가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럼 400에 1.25, 500이네. 그죠? 쉽죠? 500만 원. 3번. 자, 보험자 대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자 대의, 청구권 대의하고 잔존물 대의가 있죠. 실손보상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잔존물 대의의 경우 보험의 목적물의 전부 멸실 또는 전부 멸실과 함께 보험금이 전부 지급돼야 지급하는 거고 맞는 거예요. 청구권 대의에서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걷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보험자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가 노력해야 되죠. 그죠? 자,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4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인에게 계약 당시 고지한 내용에 관하여 보험대리인이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보험 가입을 한 경우라면 보험자는 추후 그 내용을 이유로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이거 뭐 금반원의 원칙이죠. 신뢰의 원칙. 자, 이거는 뭐 기출도 됐었고. 자,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 행위 앞에서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를 준 경우 이와 모순된 후행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위반하므로 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금반원의 원칙 체크해 놓으시고요. 면책 사유를 두고 있는 취지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요 구분된 면책 사유들이 있어요. 자, 자동차 보험에서 산재 면책 사유는 중복 담보되기 때문에 면책 사유로 두고 있어요. 전쟁 기타 별난은 너무 이변적이고 대이변적이니까 고의사고는 우연성 결여. 재산보험에서 골동품, 사화, 기준품을 두고 있는 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도덕적 위험, 주관적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도덕적 위험의 우려 때문에 두고 있어요.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자가 계약자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였거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개념, 이거 웨이버 권리 포기에 관한 지문입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험 상품 공시는요, 이거는 이제 보험자의 경영평가라기보다 보험 계약자들이 합리적으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지 보험 재무 건전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도예요. 자, RBC 기준으로 요구 자본 금액을 구하는 경우 반영하는 리스크의 구분이 아닌 것은 보험 리스크, 금리, 시장, 신용, 운용 리스크라고 그랬는데 이 책임 리스크는 틀린 지문입니다. 4번이 틀린 말이죠. 자, IBNR 우리 적립금을 해야 돼. IBNR은 뭐예요? 사고 발생, 이거 IBNR 적립금을 잘 적립해야 돼요. 그죠? 왜 적립을 잘 해야 되냐면 IBNR 적립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죠.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났고 보고가 됐는데 정산되기 전, 사고 났는데 보고하지 않은 거, 사고 났는데 보고가 됐는데 정산을 마치고 지급되기 전, 이 구분이 있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보고를 하고 정산까지 했는데 지급되지 않은 상태. 보고했고 정산을 하지 아직 정산을 안 한 단계. 그죠? 이거 다 적립 대상이잖아요. 그죠? 사고 났는데 보고하지 않은 거, 이게 제일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고 났는데 이건 적립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IBNR 자체는 과대하게 가상될 수도 있고, 과소 적립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적립돼도 문제가 되고요. 적게 적립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계연도를 측정하고 보험자의 수익, 보험회사의 당해연도의 수익과 회계 기준을 자료를 확인하려면 이 IBNR을 높이해버리면 손해율이 적립을 많이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익이 났는데도 적립을 많이 해가지고 왜곡될 수가 있고, IBNR 적립을 적게 해가지고 이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네가 손해가 엄청 손실률이 높았는데도 생각보다 손해율이 높지 않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적립을 잘하고 보험회사의 이익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니까 이거 적립을 잘해라. 그래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소하게 적립할 경우 보험사의 이익이 과대평가된다. 맞죠? 적게 적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적게 해가지고 보험자가 야, 우리 많이 남았네 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평가가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과다하게 적립할 경우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이 왜곡되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죠. 이게 또 맞는 말이에요. IBNR의 적립은 보험회사가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 화재보험이나 재산보험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고 평가하는데 소요기간이 길지 않은 보험에서 더 중요하다. 이건 틀린 말이죠. 얘네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배상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이 기간이 긴 게 더 중요해요.
자, 화재보험이나 재산보험은 손해가 나면 손해 산정이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는 돈 나갈 게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돈 나갈 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돈 나갈 게 명확한 것들은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뭐 손해액이 나은 것들, 이 지급 책임준비금 자체에 들어가 있는 정산 다 되고 보고 다 된 거 상관없어요. 사고 났는데 보고 안 된 거, 이게 이 IBN이라고 하잖아. 이게 제일 문제인데. 사고는 났는데 손해가 얼마 생길지 우리가 뭐 접수도 안 돼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이잖아요. 사고 났는데 청구권이 시간이 많으니까 아직 손해가 얼마 측정될지도 몰라요. 한정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해보험도 마찬가지고 누워가지고 병원 치료기간이 1년인데 1년 동안 보험자 입장에 사고 나가지고 지급할 건데 얼마나 나갈지를 산정을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화재보험이나 재산보험은 금방 손해액이 금방 확정된단 말이에요. 사고가 났는데 보고되지 않는 손해를 적립하는 건 배상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3번 지분이 틀린 지분이에요. 손해사정 업무는 서베이, 검장 업무하고 정산 업무로 나뉘는데 구분되는데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검정 업무는 사고 접수 및 계약사항, 이게 또 맞는 말, 검정, 면부책 여부도 판단하죠. 거기서 그렇죠. 검정 업무의 구상관리, 구상은 말 그대로 끝나고 구상해오는 건데 검정 업무가 아니라 이건 정산 업무에 해당이 되죠. 3번이 틀린 예문이 됩니다. 4번 보험금 지급, 정산 업무죠. 구상관리는 정산 업무예요. 제가 이거 기본 강의 시간 때도 설명했겠지만 쭉 표로 손해사정 절차에 대한 플로우를 쫙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뭐뭐 들어가는구나 이해하고 계시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1번 이거는 한 번도 안 다뤄본 문제라 가지고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보험금이 얼마냐? 자, 비비례 재보험 특약이고 자, 이게 포인트예요. 퍼 이벤트예요, 이벤트. 자, 페리리트, 한 사고당일 수도 있고, 아니, 이벤트, 하여튼, 이게 중요해요. 사고당 300불, 100불, 그러니까 100불 초과 주고 300불 한도로 주는 거예요. 그죠? 사고 내용, 화재보험에서 A, B 손해가 발생했는데, 리스크 A, 리스크 B 사고가 100불, 200불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한 사고, 이벤트, 한 사고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뭐, 리스크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그러니까, 퍼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게 퍼 이벤트가 아니라 퍼 리스크라 그러면, 리스크 하나에 이걸 적용하면 돼요. 자, 그럼 리스크 하나에 얼마야, 이게? 100만원, 100불 초과. 그럼 얼마 주는 거야? 100불 줘야 되는 거죠. 또, 리스크 B로 하면 200불 넘어갔죠? 그러니까 리스크 200불, 100불 넘어가 리스크 200 줘야 되고 300 한도니까 이거 두 개인 거 300불. 리스크 기준으로 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이거 이벤트잖아요. 한 사고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이거 화재 사고 하나로 A, B의 리스크가 생겨났다면 요거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벤트는. 이해했어요? 이거는 좀 이제 어려운 거 아닌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본 거예요. 요거 하나 구분해 놓고 가야죠. 리스크 담보라고 한다고 하면 A 리스크, 각 리스크를 담보하죠. 이게 만약에 퍼 리스크라고 한다면 리스크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요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퍼 이벤트는 이거 하나가 한 사고라고 보는 거예요. 리스크 A, B가 하나의 사고예요. 하나의 사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그냥 300불이죠. 300불 기준으로 100불 이상 300불 한도니까 그런데 공제액이 얼마 이거 100불 초과한 것들은 보험자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안 줘야 되죠. 리미트는 300불인데 100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초과 손해들은 보험자가 안 주니까. 자, 그러면 계산상으로 보면 이거 두 개에 300불 마이너스 100불 초과 손해는 주니까 100불 초과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공제하고 200불을 지급한다. 아까 이거 만약에 리스크 담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100불 초과니까 100불까지 네가 담보하는 거고 요거는 100불까지니까 100불만 주는 거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네. 리스크 담보라 그러면은 100불을 초과해야 주는 거잖아요. 100불을 초과하는 거니까 첫 번째 리스크는 100불 초과니까 초과할 게 없으니까 안 주고 두 번째 리스크는 200이니까 200 초과한 것들은 안 주고 아니 200 초과니까 100불 초과 100불이 초과됐으니까 100불만 주는 거고 그죠? 근데 요거 두 개를 합산하면 100불 초과 300불까지니까 이거 두 개는 얼마예요? 100불, 200불, 마이너스 100불 그렇게 200불 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리스크하고 이벤트 요게
per 이벤트, per 리스크. 이거는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 체크만 해놓으시고. 계산은 산수니까 어렵지 않죠. 제가 처음에 요거 두 개 합산했던 거, 요거 100불 초과분이니까 앞에 부분 설명 제가 실수로 설명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구분 잘 하셔가지고 리스크 담보냐, 이벤트 담보냐 구분해가지고 이해하십시오. 뭐 내용 보면 설명 보면 이해 가실 겁니다. 자, 32번 언더라이팅 표준을 낮출 때 보험사의 경영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언더라이팅 기준을 낮추면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위험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위험 들어올 수 있는 스탠다드한 기준이 낮아지는 거고, 나쁜 불량 위험들도 유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좋은 점은 시장 점유율은 늘어날 수 있어. 나쁜 위험도 다 들어왔으니까. 1번 맞는 짐을. 보험 가입자 수가 같은 말이죠. 시장 가입자 수가 증가시킬 수 있다. 맞는 말이고, 투자 수익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많이 들어왔으니까 보험료는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잘 굴리면 보험료로 인해서 얻어지는 투자 수익은 높아질 수 있죠. 다만 손해율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질문이죠. 손해율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중 예정요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계약자의 과거 실적을 요율에 반영한다. 이거는 스케줄 요율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경험요율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틀린 질문이에요. 그죠? 스케줄 요율은 집단 요율을 적용한 후 할인 할증하는 요율을 수정하는 거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2번도. 자, 손해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고 공평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4번도 맞는 말이고 1번이 이건 경험요율에 대한 방식이고 스케줄요율과 관련돼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이건 꼭 체크해 놓으세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케줄요율.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블랙박스가 달고 스프링클러 달면 화재보험에서 보험료 깔아주고요. 블랙박스 달고 있으면 여러분은 보험료 몇 프로 인하해 주죠. 그게 스케줄요율이에요. 자, 이거 아까 했던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일단 푸셨을 거예요. 자, 총 1년 동안 발생한 손실이 800억이고 계약 건수가 10,000건이었다. 이때 사업 비율이 아까 순보험료의 몇 프로가 아니죠. 이번에 사업 비율은 20%일 때 총 보험료. 그러니까 총 사업 비율이 총 보험료의 20%인 거예요. 이때 구할 수 있는 보험료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00만 건이면 얼마인가? 100만. 손해는 얼마나? 80억.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지우고 8만 원이네. 그죠? 순보험료는. 그죠? 8만 원. 1 마이너스 0.2 해야죠. 부가보험료니까. 그럼 이게 0.8. 그럼 보험료 얼마야? 나 8하면 10만 원이네. 구할 수 있죠? 아까 첫 번째도 풀었던 문제잖아. 정답 3번.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같아요.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 모두 역선택과 보험사기와 같은 보험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맞는 거예요.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과거 손해사정 결과는 중요한 통계가 된다. 아, 이거 맞는 말이죠. 매우 중요한 통계죠. 손해사정 절차가. 그러니까 손해사정을 통한 손해사정의 통계는 언더라이팅의 기초자료가 되는 거예요. 기초자료가. 언더라이팅을 엄격할수록 손해사정 시 조사할 사항은 급격히 늘어난다. 줄어들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손해사정 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막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손해사정의 업무에 있어서. 다만 언더라이팅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거쳐야 될 조사들, 예를 들면 과거력 있거나 문제 있었던 사람들 다 걸러냈단 말이에요. 손해사정 시 조사해야 될 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늘어나는 건 틀린 말이죠. 언더라이팅에서 불완전 담보로 보험을 계약한 경우 손해사정 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 그죠? 손해사정 시에요. 그죠? 보상액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 맞는 말이죠. 자, 위험 전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위험 전가는 뭐예요? 내 위험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보험인데 보험 말고도 있다 그랬죠. 뭐 있었죠? 그렇죠. 계약상 전가예요. 계약상 전가의 대표적인 게 면책 계약,
홀드 암리스 어그리먼트 이런 거. 자, 재보험도 전가죠. 그죠? 보험이니까 전가고, 리인슈어도 재보험 전가, 해칭도 계약에 의한 전가죠. 그죠? 캡티브는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보험을 보유하는 보유의 한 형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좀 다르죠, 이거는.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캡티브는 전가가 아니죠. 자,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리스크를 측정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이거는 또 문제 냈었던 거잖아, 이거는. 그죠? 자, 4번이 맞는 지문이죠. 4번이, 이거 잠깐만, 문제가 뭐야? 봅시다.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측정해야 하며, 빈도를 더 중요하게 측정해야 된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 손실의 빈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비통계적으로 평가한다. 이거는 비통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죠? 이게 잘못된 거지. 손실의 규모를 평가할 때 NPL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옳은 지문이네. 아까 지문하고 틀린 지문이네요. 그죠? 옳은 지문이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바뀌었네요. 그죠?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측정해야 하며 빈도를 더 중요하게 측정해야 한다. 이거 틀린 거죠. 뭐 더 중요하게 측정해야 돼요? 심도를 심도 더 중요하게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평가 방법은 비통계적인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통계적인 방법, 비통계적인 방법 두 개 중에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야. NPL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NPL도 고려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NPL을 고려해야 되냐면 단일 위험일 때는 NPL을 고려해야 돼요. 즉 위험이 여러 개 분산되어 있으면은 PML만 구분해도 되는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험 환경이 딱 하나다. 그럴 때는 NPL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설명했었습니다. NPL을 고려해야 되죠. PML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의 최대 규모를 의미한다.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이거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사회적 법적 리스크를 말하죠. 해자들을 말하죠. 이거는 배상책임보험이나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위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로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에서 기념품이나 유품과 같이 주관적 가치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것도 로스에 포함하여 보상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주관적 가치는 포함되면 안 돼요. 그죠? 자, 보험에서 로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지출된 비용도 포함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왜? 로스는 그냥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의 하락, 의도하지 않는 경제적 가치의 감소과 소멸을 말하는데 의도한 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추가보험료를 부담하여도 간접손해는 담보되지 않는다. 담보될 수 있죠. 추가보험료를 내고. 재산보험에서 특별약관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1차적 손해만 담보한다.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보험 요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율이란 위험 단위의 가격을 말한다. 맞는 지문. 순보험료는 예상 손실의 기대치를 말하며 부가보험료는 보험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맞는 말이에요. 시장 경쟁으로 순보험료의 할인은 가능하나 할인은 불가능이죠. 부가보험료가 할인 가능하고 순보험료는 할인 불가능해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은 영업보험료 또는 총보험료라고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교재에 제가 그 기본 강의 시간에 풀었던 그리고 문제풀이 때 했던 문제들도 있고요. 또 전혀 새로운 문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문제, 그리고 여기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 또 중요하다고 제가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의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교재에 너무 기출됐던 문제, 별표 막 쳤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기출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때 풀었던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안 나왔던 문제들, 중복되는 문제들은 스킵해도 되는 거고요. 그 정도 문제 잘 정리하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